오늘은 우리가 22년 고2 6월 학력평가에 출제가 되었던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김혜란 작가의 작품인데, 사실 김혜란 작가는 좀 근래에 이제 소설을 왕성하게 쓰고 있는 정말 레알 현대소설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통 현대소설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도 현대소설이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작가들보다 훨씬 더 최근에 가까운 작가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작품은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시험지에서 만나는 것보다 서점에서 만나는 게 더 익숙할 정도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신 소설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도 이거는 약간 좀 거부감이 안 들 것 같아요. 그쵸? 재밌는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쵸? 우리 친구들 중에 또 강아지 키운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좀 여러모로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하루 또 하루가 갔다. 인간 시계로 01년, 개들 시력으로는 10년이 흘렀다. 찬성과 에바는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 비록 움직임이 굼뜨고 귀가 어두웠지만 에바는 여느 개처럼 공놀이와 산책을 좋아했다. 찬성이 보풀하기 인 테니스공을 멀리 던지면 에바는 찬성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반드시 공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무언가 제자리에 돌을 갖고 오는 건 에반이 잘하는 일 중 하나였다. 찬성은 때로 에반이 자기에게 물어다 주는 게 공이 아닌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공인 동시에 공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에반이 요즘 좀 이상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실은 에반이 물고 오는 건 공인데요, 이 찬성에게는 그게 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게 본인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했대요. 한마디로 그냥 공을 물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계속 내가 던질 때마다 물고 오는 에반을 보면서 뭔가 내면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제 이게 그냥 강아지와의 공놀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느낌이죠. 할머니는 밤 10시 넘어 집에 돌아왔다. 여러분, 할머니는요,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퇴근할 수 있는 삶, 즉 할머니의 어떤 고단한 삶이 드러나죠.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였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찬성이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은박지 사이로 설탕 입힌 통감자가 보였다. 찬성이 퇴근한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았다. 할머니, 에반이 좀 이상해. 지금 안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두던가. 할머니가 평소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손가방을 안방 바닥에 던지듯 내려두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할머니는 사실 에반이 좀 이상하다는 말에도 별로 대꾸를 하지 않죠. 즉 에반에게 무관심한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할머니, 에반이 밥을 안 먹어. 늙어서 그래, 늙어서. 있지, 내가 공을 던져도 움직이지 않아. 걷다 자주 주저앉고. 늙어서 그렇다니까? 자, 여러분 보니까요, 얘가 에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첫 번째가 밥을 잘 안 먹고요. 공놀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공 던져도 안 움직이고요. 걷다 자주 주저앉는데요. 즉, 내가 에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세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됐어요. 그쵸? 할머니는 모든 게 성가신 듯 팔을 휘저었다. 그러곤 끙 소리를 내며 바닥에 이부자리를 폈다. 저거 봐, 저렇게 다리를 자꾸 핥아. 하루 종일 저래. 아까 내가 다리를 만졌더니 갑자기 나를 물려고 했어. 할머니가 요 위에 누우려다 말고 상체를 들어 찬성을 봤다. 아니, 진짜로 문 건 아니고 무는 신용만 했어. 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에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가 다리를 계속 핥는데요. 여러분, 우리 보통 동물들이 아픈 곳이나 자기 새끼를 계속 핥아주는 거 알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러는데 다리를 만지려고 하니까 지금 찬성과 에반은 굉장히 친밀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의 손길을 닿으려고 하니까 물려고 했대요. 이런 게 바로 지금 찬성은 에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죠. 근데 할머니가 여기서 요 위에 누우려다 말고 갑자기 상체를 들어서 찬성을 봐요. 왜요? 어떤 말에 반응한 거예요? 그쵸? 물려고 했어 라는 말에 할머니가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 찬성을 염려하는 마음은 되게 크죠. 즉, 찬성의 강아지까지는 관심을 가지기에 할머니의 삶이 너무 고단한데 손자가 이제 좀 다칠까봐 이건 걱정을 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이마에 팔을 얹었다. 할머니, 에반 데리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자. 사방에 불 켜두지 말고.
할머니의 반팔 소매에 엷은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다. 찬성이 할머니 옆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주춤거렸다. 할머니 에반 병원 데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 사람도 못 가는 걸.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 도로 갖다 놓으려 했어 안 했어. 할머니 화병 나기 전에 얼른 갔다. 개장수한테 뱉고 팔아버리기 전에. 라고 말을 하시네요. 그쵸? 자, 지금 여러분 여길 보면요. 사람도 못 가는 병원에 무슨 개를 데려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찬성네 형편이 되게 좋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할머니와 지금 찬성인의 형편이 가난하고 조금 이제 고단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할머니는요, 그 에반을요, 그냥 백구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할머니에게는 유대감이 매우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백구 아니야. 찬성이 전에 없는 큰 소리를 내었다. 그러곤 이내 말끝을 들이며 소심하게 답했다. 에반이야 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찬성은요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나 봐요. 나름 좀 순하고 착한 손자인 거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찬성에게 에반이라는 강아지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에반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간 찬성은 고통받는 에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안락사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찬성은 안락사 비용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 힘들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나 찬성은 이전에 할머니가 얻어온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사는데 모은 돈의 일부를 쓰게 되고 휴대전화에 집중하느라 점차 에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자, 여러분 에반을 그렇게 걱정했는데 찬성은요 결국에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이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써버리고 또 그 휴대전화를 쓰느라고 이제 정말 강아지는 점점 뒷전이 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에반에게로 쏟아지던 관심이 휴대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휴대폰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쵸? 오랜 국리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들었다.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찬성은 괜히 한번 병원 전화번호를 눌러봤다.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찬성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었다. 몇 차례 긴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찬성은 동물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를 느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찬성의 심리가 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찬성은요. 가슴이 뛰고요. 전화를 안 받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병원이 전화를 받아서 빨리 강아지를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찬성이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며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10만 3천 원.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다. 오늘만 지나면 그러면 꼭 다짐하며 일어서는데 찬성 무릎 위에 휴대전화가 아스팔트 보도 위로 툭 떨어졌다. 찬성이 창백해진 얼굴로 황급히 휴대전화를 주워들었다. 그러곤 실금관 왼쪽 모서리부터 확인했다. 찬성이 거미줄 모양 실금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문질렀다. 아주 고운 유리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찬성의 눈동자가 심각하게 흔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들며 햇빛에 비춰봤다.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더불어 찬성의 가슴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액정에 보호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자, 여러분 찬성은요 결국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액정 보호필름을 사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했대요. 찬성은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다.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러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필름을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 하고 중얼댔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찬성은요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잘 견뎌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세마는 사이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 안에 돈이 어느새 9만 5천 원으로 줄어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강아지를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가 휴대폰에 빠지고 나니까 강아지가 뒷전이 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 작품은요 이렇게 찬성의 내면의 어떤 변화, 심리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고요. 어떤 찬성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작가는 이걸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자, 지금 강아지와 둘도 없는 친구 같았는데 겨우 휴대폰 앞에 이렇게 조금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사회의 풍조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할머니와 혼자 사는 아이에게 좀 유일한 친구인 줄 알았던 강아지가 아파서 안락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락사 비용을 휴대폰에 대해서 완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찬성에게도 어떤 생명 경시의 풍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휴대폰을 옮겨가는 이런 좀 약간 무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